거기를 보면은 어디서 쉽게 알 수 없는 진짜 입주민들이 얘기해주는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30을 위한 멘토님 모셨는데요. 젊은 아빠이자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부토피아님입니다. 부토피아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책 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그 책을 읽고 좀 용기를 얻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해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였나? 어릴 때부터 부동산 조교육 받았나? 이런 생각 하는데 부토피아 님도 물론 불인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굉장히 불인이었고요. 저도 어느 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네. 위안이 된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강의도 들어보고 경매로 저는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매는 1년간 거의 정규 강의를 10개 이상 들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이제 경매에서는 좀 아는 사람이었지만 청약 시장을 가야 되는 거죠.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또 새로운 분야에 완전 불인이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도금 대출도 몰라서 분양가만 보고 내 집을 포기한 적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애써 외면하면서 좋은 현장들을 그냥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가 버린 적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했었기 때문에 네.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기회를 또 놓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첫 주택을 그러면 그 청약으로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셨어요? 네, 제가 청약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지만 네, 어떻게? 당시에 이제 이 청약 시장과 이 시장 상황을 공부하던 와중에 19년 상반기 정도에 서울에 좋은 입지에 있는 새 아파트 분양권 줍줍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고분양이어서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는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19년 상반기라고 하면은 18년 9.13 대책 이후로 많이 침체가 되었고 또 연달아서 헬리오시티 입주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실제로 미계약분이 연달아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가점자였잖아요. 네. 저처럼 저가점자가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양가를 거부한 지역의 그 입지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했던 활동이 뉴스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었거든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이미 학습한 상태였었어요. 네. 과거에 마포나 상암 등지에서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을 보면은 그 아파트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높은 가격이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파트가 지금은 고분양가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외면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결국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청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다. 3기 신도시다. 어쨌든 청약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약간 휩쓸리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맞다고 조금 더 보여지는데요. 신중하게? 어떻게 신중하게? 일단은 네. 본인이 정말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좀 네. 꼽아보면 될까요?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현장들이 당첨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의 가점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명백히 조사를 해보면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안 되겠으면 그에 따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약은 되기만 하면 딱히 어디다 할 것 없이 요즘 로또라는 이런 싸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싼 주택을 싸게 파는데 내가 기존 주택을 그냥 사면 왠지 호구 잡히는 것 같고 기존 주택을 사는 건 손해보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느낌을 들게 하려면 어떤 것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내가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본인의 가용 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용 자금이 체크가 되어야 내가 얼마까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대출이 50%가 가능하고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대출이 40%가 가능하죠. 그럼 내가 가용 자금이 3억 원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억 원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억 원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이걸 알고 나서 매물을 찾아야 빠르게 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매물을 찾을 때는 어떻게 좀 미리 알아봐야 돼요? 카페 같은 데 많이 물어보죠. 3억 원으로 어디 사요? 1억으로 갭 어디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엔 프롭테크라고 하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기술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나 앱 등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직방, 호객노노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 요즘 프롭테크를 보면 지도를 네. 기반으로 서비스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규제 지역 버튼을 누르면 네. 내 관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롭테크들 볼 때 주로 어떠한 걸 좀 많이 보세요? 가격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어플은 호객노노인데요. 네. 숨겨진 기능들이 좀 많아요. 딱 지도를 펼쳤을 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장 아파트지 어딘지 이 왕관을 씌워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클릭했을 때 입주민들의 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어디서 쉽게 알 수 없는 진짜 입주민들이 얘기해주는 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그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대망의 질문인데요. 집을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레버리지, 대출이란 걸 활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이용해서요, 실거주하는 방법과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그런 방법들, 각각 어떤 점이 다르고 맞는지 장단점을 한번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먼저 대출을 이용해서 실거주 사는 방법이 더 장점인 경우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대출 이용해서 실거주를 사는 경우에는 대출이 발생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내가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서 사면 내가 바로 거주를 하면서 2년만 이상 거주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으면서 또 다른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겠다. 빠른 시기로 이사를 하면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또 장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내가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어하면서 미리 잡아둘 수 있다. 세 번째는 오르는 가격에 방어한 다음에 나중에 올랐을 때 대출을 더 많이 확보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거주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금이 충분하신 분은 바로 사서 거주하시면 좋겠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갭으로라도 일단은 잡아두는 방어의 전략을 취한 다음에 향후에 내가 입주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두 방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토피아님이 주택 외에도 아주 다양한 부동산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 뭐 빌라, 그다음에 뭐 이제 분양권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좀 의미가 있을까가 좀 궁금하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다양한 부동산을 공부한 이유는 지금은 규제가 많은 그런 시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규제가 와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가면서 나의 자산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상승장 초반에는 네. 규제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갔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피해가는 투자자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걸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정 지역이 넓어지니까 이제 네. 오히려 더 핫한 곳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네. 먹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굳이 그 길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으로 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 투자 분야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30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좀 같이 공감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정말 부동산을 내가 늦게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타이밍을 재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타이밍 지루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발자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책을 내고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많은 분들도 다 불인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불인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